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 원기 104년도 교화단 주간부패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월초 기도부패이고, 지난 연초에 올 1년 계획을 짜면서 그랬습니다. 이 교화단 주간부패를 그동안에는 2주째에 이렇게 했는데, 첫 주에 우리가 어차피 그 교화단회를 하니까, 교화단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공부를 어차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화단 주간부패를 첫 주로 옮겨서 강연도 그 주제로 강연을 하고, 또 교화단회도 그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 월초 기도는 제가 기도 주례를 할까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오늘 자비단 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조금 어설프긴 한가요? 예. 네, 조금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제가 주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 의식 진행 능력. 근데 이렇게 한두 번씩 해보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원 중에 누가 집에 가서 기도할 일이 있다. 그럼 아마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그 격에 맞게 기도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개발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단에서 한번 주관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자비단에서 월초 기도와 더불어서 단 주간부패를 잘 이끌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뭐 또 강평이니까 잠깐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사회 박원선님, 뭐 사회 잘 보시네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못한다고 하시면서도 사실 막상 나와서는 다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장벽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또 하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닐 뿐더러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음에 자꾸 그 장벽을 먼저 쌓아놓고 힘들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축이제 행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교무님이 사회를 보고 제가 이제 주례를 하게 될 때는, 불전 절에 할 때는 사회자가 같이 올라오면, 사회자가 이제 기도식 중간에 예를 들어서 죽비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회자가 사회석에 있을 때는 모든 걸 사회자가 진행하는 게 원칙일 것 같아요. 부교무가 같이 올라와 있을 때는 이제 사회석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주례자가 뭐 영주 도송하겠습니다, 뭐 독경하겠습니다, 기호문 올리겠습니다, 독경하겠습니다, 또 뭐 신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불단에 있는 사람이 하지만, 사회자가 사회석에 있으면 앞에 주례자는 사회자가 진행하는 대로 주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식 시작하겠습니다, 또 입정하겠습니다, 죽비도 사회자가 치고, 또 입정 끝나고 나면 사회자가 또 출정, 그러니까 입정 끝나는 신호를 치고, 그리고 영주 독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문제인데,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그냥 영주를 주례자가 영주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사회자가 이제 영주를 독송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례자가 또 영주하면 되고, 그리고 함께 마음과 기호문 올리겠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진행해주면 주례자가 기도문 올리고, 묵상 신고 올릴 때도 함께 각자의 소회에 따라서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고, 사배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사회자가 죽비 쳐주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도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그렇게 사회자가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해 주신 수타원 김영월님 자력 양성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굳이 자력 양성에 대한 경문의 내용, 우리 정전의 내용을 뭐 자세하게 해설하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신의 그 살아온 삶 자체에서 우리가 자력 양성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을 몸으로 우선 삶으로 보여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자력 양성은 강연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본래는 남녀 권리 동일, 아까 수타원님 부부 권리 동일이라고 했다는데 그게 언제 그랬다고요? 원기 5년? 그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원기 5년이면 이제 변산으로 막 들어가셨을 때거든요. 그때서 이제 교복 초안을 하기 위해서 막 들어가셔서 교복을 초안할 텐데 그런 내용은 저는 정확하게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기 17년은 그때가 이제 그 최초 교서가 발간돼요. 그때가 그 원기 17년에가 6대 연령인가요? 이제 그 인쇄된 이제 교서가 발표되면서 그때는 남녀 권리 동일이라고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도 주로 남녀 권리 문제가 많이 그 사회의 자력 양성의 내용이 주로 그 남녀 권리에 대한 그 평등 그걸 많이 지금 내용이 되어 있죠. 그 지금은 아마도 정전의 원문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그 실천하기 어렵다든지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교정사님 그 당대에는 남녀의 차별 문제가 굉장히 큰 그 불평등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였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의식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의식의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이 자력 양성이 그럼 우리가 이 정전에서 자력 양성은 별로 의미가 이제 없느냐, 그 의미가 이미 이제 다 유효 기간이 끝난 거냐, 그것은 아니고 대산종사님은 자력 양성의 방향을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그 다음에 경제의 자립력, 그러니까 우리 수타원님께서 세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세 분야의 자력을 길러야 완전한 자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종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교법 중에 사언과 사막팔조는 망구에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 근데 사연은 언급되지 않는 걸로 봐서 시대에 따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연은 지금 시대를 평등하게 고르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그런 그 뭐랄까요, 방향,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그 방향, 구체적인 실천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아마 그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암시를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그런 그 대산종사님의 그 본문을 바탕해서 우리가 실천 그 요목들을 더 이렇게 연마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지난번 단주간법회 순서를 정하는데 수타원님께서 맨 먼저 하신다고 그러셔서 무슨 일이신가 하기는 했는데, 아마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당신이 하셔야 되고 3월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우리 그 자력 양성은 종목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부당한 의뢰를 구하면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단원들도 누구나 다 자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단원들이 좀 돌아가시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송도경님 공부담 조속신고 공을 들이고 있다는 말씀, 사경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아무튼 제가 뭐 깊이 있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 독서실 운영하시고 경기가 또 뭐 경쟁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또 모든 사업들이 독서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개인 중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요 중소규모의 어떤 자영업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지금 실정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제 그런 속에 또 이제 그 요양 일도 하시고 굉장히 파트타임을 몇 개씩 이렇게 하시면서 힘들게 이제 또 바쁘게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기죽어 있지 않고 씩씩하게 예, 또 잘하고 계셔서 예, 뭔가 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아니고 마음으로 예,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또 이렇게 공부심 놓지 않고 잘 또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더욱더 근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박원선님 중앙을 맡으셔가지고 오랜만에 교당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뭐 그때 일도 있으시고 그랬어서 교당에 잘 못 나오시고 그러시다가 자비단 중앙을 누가 해야 되나 저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그래도 그 전에는 이제 또 열심히 하셨고 또 집안이 친정 쪽에는 특히 이제 원불교 집안이시고 그래서 뭐 중앙을 하셔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거부하지 않고 예, 제 뜻을 받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열심히 지금 그냥 그 수동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서 굉장히 또 이렇게 마음을 내셔서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때 교당 생활이 이렇게 처음부터 꾸준히 이렇게 잘 이어지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런 분이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졌을 때 못 일어나면 그것이 문제인 거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삶 속으로 그냥 매몰되지 않고 다시 또 그 인연을 이어가면서 다시 시작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조금 쉬시긴 하셨지만 지금도 열심히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공부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비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공부도 우리가 자력 양성이지만 요 근래에 와서 자력에 대한 또는 자주 그런 그 말씀도 많이 듣고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3.1 독립운동 100주년 예,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저도 이제 근래에 와서 그 독립선언문도 다시 한번 정독해 보게 되고 보니까 옛날에 그 외웠던 그러니까 완전히 외우지는 못했는데 외우려고 했던 오등한 자의 조선의 독립군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느라 그렇게 막 외워봤던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요즘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한 민간단체에서도 행사도 많이 하고 TV 프로그램에서도 3.1운동과 관련된 이런 그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더군요. 그 도올아인 뭐 오방산단가요? 오방간다든가요? 예. 처음에 저도 못 보다가 어제 잠깐 시간 내서 아직 제가 못 본 걸 다 보지는 못했고 그 중에 한 대목이 오늘 주제와도 좀 연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잠깐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예.
2회에 방송된 부분인데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게 배우일진데 옆에 이런 대학자분이 계시니 저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습니까? 선생님 찾아가서 공부하느라고 입술이 다 울었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뭐 지식이 있어서 지식을 들려드릴 수는 없고 저는 제 느낌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을 느끼게 하는 존재잖아요. 배우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은 어떤 배역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어떤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인물들을 해왔었지만 또 이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끌어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제가 감히 10대에 데뷔해서 16년차 배우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저마다의 삶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게 제 데뷔작인 반올림이라는 작품에서의 모습인데 저 때는 뭔가 잘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자신도 없고 열등감도 많고 자격지심도 많고 막 내가 뭐가 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일 것 같고 뭔가 역할을 해내고 싶고 막 세상에 막 이름을 외치고 싶고 발견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고 싶고 그걸로 내 자신감을 좀 만들어가고 싶다. 제 분명히 엄몽식이거든요. 인간 어몽식은 누구지? 그냥 계속 자신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채찍질하지도 않는데 제가 제 스스로를 막 계속 채찍질하면서요. 누군가는 그게 멋있는 삶이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그토록 구체적이었나? 그것들이 나의 선택들이었나?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고 환영해 주시지만 사실 인간 어몽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이 삶 속에서 나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냥 계속 또 달려나가고 더 높이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고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었어요. 내가 참 무뚝뚝한 아들인데 자식들이 그래요. 지 좋을 때는 외면하다가 안 좋은 순간 되니까 엄마가 찾아지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 아직도 엄마라고 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약간 고민도 얘기하기 전에 눈물이 먼저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이 삶의 무게가 다 사람들은 나보고 다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나 하나를 온전히 삶이라는 이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것조차 버거운 그냥 대구에서 서울로 상경하던 그 시절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 마음을 발견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너무 애쓰지 마. 네가 뭘 해서 특별한 게 아니야. 엄마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 니는 그냥 특별한 존재. 특별한 내 아들이야. 그건 아들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마다 다른 것 같지만 또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귀한 내 새끼, 귀한 내 딸, 귀한 내 아들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특별한 척할 것인가. 내 것이 아닌 옷을 껴입겠다고 한자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 나 더 나를 찾고 나답게 살고 싶다. 진짜 나다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 가치들을 나도 잘 모르지만 주변과 이 고민들을 나누고 공감대를 이루고 놀랍게도 지금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섰어요. 내 앞에 계신 사람들, 내 주변을 둘러싼 이 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아이님은 그런 어떠한 대본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를 버리고 그 작품이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재주라고 그럴까, 그 열정이라고 그럴까, 그 연기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대단한 거고, 내가 얘기하자는 것은 배우나 대학자라고 그러는 나나 뭐 여러분들 여 가정주부나 뭐 자식을 하나 기르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세계 나름대로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개벽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게 바로 수호전쟁이 서학과 다른 동학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여기까지. 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삶을 일지장구로서 5만년지 시오로다 영천왕 들 예. 이게 도올라인 오방간다 2회인데요. 2회의 내용이 동학 최재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제 도올 선생과 아까 그 젊은이가 유아인이라는 배우인데 다 아시죠? 예. 뭐 이번 버닝인가 뭐 그 영화에 출연해서 미국 그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뭐 10대 그 뭐 배우인가 이렇게 선정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그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다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자주력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그 흐름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송도경님도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해 주시던데,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 그 중간점에 보면은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언하는 이 취지가, 그러니까 병조 수호 조약이 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화도 조약, 한일 합병 조약인데, 그 내용에 보면 그게 이제 불평등 조약이지만 그 제1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자 수호 강화도 조약이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내려오면서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해서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의 기초와 뛰어난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지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 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에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음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펼쳐나갈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하면서 도올 선생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독립선언이지 독립투쟁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독립국이고 우리가 자주민이면 우리는 만방에 알리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그런 것이지, 일본하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지금까지 그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겠다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독립선언은 쭉 새삼스럽게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 대한 원한이나 뭐 원망이나 그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유구한 전통, 역사,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자주적인 이제 그런 그 나라와 또 그런 국민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력 양성의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자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과도 매우 정신이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우리 유아인이 자기 지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뭔가 인정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아무튼 외쳐서 존재감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것은
내 자주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주변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삶의 주체를 외부에 두다 보니까 그게 맞춰가는데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그런다고 해서 남의 시선을 다 무시하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것은 아니라 마지막에 도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주부는 주부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물론 대학자는 대학자대로 각자 자기의 삶에 충실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너무 이 외부의 시선에 얽매여서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유아인 같은 경우도 저렇게 참 잘 나가니까 젊어서도 저렇게 일찍 데뷔를 했고 지금쯤 저렇게 이제 뭐 35인가 그런다는데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상에 또 섰으니까 참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과정에는 본인 나름대로는 그런 또 고뇌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걸 또 극복해 나가는 과정도 있었고 교단들 개인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서로 얼굴 대할 때는 큰 그런 내면들은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냥 다 잘 살으시고 그러지만 사실은 또 애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강의를 들으니까 그 현재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 교수로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이재영 박사라고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던 그 공업 아무튼 이공계 교수인데 그분 강의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셰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 근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강의를 아무튼 잘 나가던 교수였고 연구도 많이 발표하고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강의를 막 하다 보니까 연구 부분이 이제 좀 취약해지겠죠. 근데 본인은 나는 연구는 언제든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연구 실적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교수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연구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이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교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연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교수 공부고 다 사표 내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본인은 교수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연구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강의만 번지르르 하고 다니는 그게 무슨 교수냐. 스스로 이제 그런 심한 그 자책감 같은 게 들어서 뭐 어쨌든 내 어떤 그 교수로서의 삶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유서까지 다 써놨대요. 유서까지 다 써놓고 뭐 어쨌든 뭐 잠깐 밖에 나가서 어떤 시장을 갔대요. 시장을 가서 이렇게 갔는데 그 시장에 그 장사 코너 뭐죠? 매장도 아니고 그냥 그 앞에 이렇게 좌판 깔아놓고 이렇게 채소 파는 할머니를 봤대요. 근데 할머니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할머니를 무심히 보는데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그 세월의 그 연륜이 주름 있는 걸 보고 할머니는 왜 사세요? 근데 그렇게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게 있다. 뭐냐면은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혹시 그 말에 공감 되시나요?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서 내가 뛰어난 교수로 인정받는 것도 물론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을 내가 잘 버텨내는 게 정말 그것이 참 위대한 거구나. 누구한테 인정받고 아니고가 아니고 돌판에 나가면 정말 이름 없는 풀들, 잡풀들 그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경이로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생명의 신비이고. 근데 그러한 마음도 결국 우리가 바깥으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뭐랄까 중심이 바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주력으로 하는 것과 이 삶 속에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력은 그런 거예요. 내 스스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죠. 내 스스로 존귀한 거죠. 그래서 아까 유아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도울 선생님 덧붙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가 다 그 역할이 있다. 그게 바로 동학정신. 한울림. 한울림이 달리 아니라 네가 한울림이다. 그 이제 최조 선생님 그 이제 동학 사상인데요. 진리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진리가 달리가 아니고 내가 바로 진리다.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요. 나의 본성이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게 진정한 자력, 나의 자주력을 양성하는 거, 찾아가는 거고,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찾아갈 때 제대로 자력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력 양성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교화단회를 하시면서도 그 회화 주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력을 좀 길러야 되나 그런 것들 한번 스스로 노력해보고 단원들과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하면서 방안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